여기 경찰서에 돌을 던지고 있는 한 남성이 있습니다. 그는 대체 뭐하는 인간이기에 이런 짓을 하고 있는 걸까요? 2009년 11월 16일 아침, 음식점에서 일하던 A씨는 다소 초조한 모습이었습니다. 평소라면 점장이자 친척인 이가라시 노부지씨가 출근할 시각인데도 가게의 모습을 비추지 않았기 때문인데요. 이에 그녀는 불안한 마음에 이가라시 씨의 집으로 향했죠. 오전 11시 40분, 그녀는 이가라시 씨의 집에 도착해 문을 열었습니다. 그리고 그녀의 눈에 들어온 것은 이불 위에서 대량의 피를 흘린 채 사망한 이가라시 씨였죠. 놀란 A씨는 즉시 경찰에 신고했고, 현장에 출동한 경찰은 피해자의 목에 흉기로 공격당한 흔적이 있었기에 살인사건으로 단정짓고 수사를 시작했습니다. 당시 피해자가 살던 곳은 건물의 1층이었다고 하는데요. 이 건물은 낮에는 공동 현관을 열어두지만 밤 10시부터 새벽 5시까지는 비밀번호를 입력해야만 들어갈 수 있는 구조였다고 하네요. 또한 현관문과 창문은 열린 상태였으며 창틀엔 누군가가 침입한 흔적이 전혀 없었기에 경찰은 범인이 현관으로 침입했을 가능성이 높다고 추측했습니다. 한편 현장은 누군가가 물건을 뒤진 듯 여러 물건들로 어지럽혀져 있었기에 경찰은 강도 목적의 사건으로 추측했다고 하는데요. 이상하게도 정작 거실 겸 주방엔 현금과 지갑이 그대로 남아있었다고 합니다. 부검 결과 사인은 경동맥 손상에 의한 과다 출혈이었으며 시신의 방어흔이 전혀 없었던 것은 물론 피해자가 이불 위에서 사망한 상태로 발견되었기에 정황상 범인은 잠든 피해자의 목을 집중적으로 공격했던 것으로 보입니다. 아무튼 그렇게 경찰이 수사를 진행하고 있을 무렵 이날 밤 다른 장소에서 한 가지 소동이 일어나게 됩니다. 2009년 11월 16일 도쿄도 다이토구의 한 공원. 이곳은 평소라면 조용한 동네지만 이날은 어째서인지 만취한 남성이 소리를 지르며 난동을 피웠다고 합니다. 결국 인근 주민의 신고로 이 남성은 경찰에게 연행되었고 그는 우에노 경찰서에서 하룻밤을 보내게 되었다고 하는데요. 다음 날인 11월 17일 아침 무렵 경찰은 남성을 훈방 조치했습니다. 그런데 경찰서를 나온 남성은 이상한 행동을 하기 시작했죠. 바로 우에노 경찰서를 향해 돌을 던지기 시작한 것인데요. 그는 무려 경찰이 뻔히 보는 앞에서 이런 행동을 했기에 기물파손죄 현행범으로 다시 체포되었습니다. 신원 조회 결과 남성은 이노 카즈오라는 인물이었다고 하는데요. 그런데 경찰이 신원 조회와 더불어 소지품을 조사한 결과 이상한 부분이 발견됩니다. 그의 신발에서 어째서인지 혈흔이 발견된 것이죠. 이를 수상하게 생각한 경찰은 이 혈흔의 분석을 의뢰했고 그 결과 혈흔은 전날 발생한 이가라시 씨 사건 현장의 혈액과 일치했습니다. 게다가 피해자가 살던 맨션의 현관 손잡이에서 채취한 지문이 체포된 이노의 지문과 일치했을 뿐만 아니라 현장 주변의 CCTV에 건물 주변을 어슬렁거리는 이노의 모습이 찍혀 있었기에 정황 증거상 그가 사건의 범인일 가능성이 높다고 보고 2010년 1월 20일 그를 재체포했다고 합니다. 너무도 수상한 이 이노 카즈오라는 인물, 사실 그는 보통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사건 발생으로부터 약 20년 전 이노우는 두 아이를 둔 한 가정의 평범한 가장이었다고 합니다. 하지만 1988년 11월경 당시 그는 아내와 부부싸움을 하고 있었다고 하는데요. 그가 아내와 말다툼을 벌인 이유는 아내가 바람을 피운다고 의심했기 때문이었습니다. 실제로 아내가 바람을 피웠는지는 밝혀지지 않았지만 부부의 싸움은 점점 격해졌고 결국 분노한 이노우는 부엌칼을 꺼낸 후 아내에게 휘둘러 그녀의 목숨을 빼앗았던 것이죠. 이노우는 당시 이제 인생이 끝났다고 생각해 두 자식들과 함께 세상을 뜨자고 결심했다고 합니다. 이에 그는 아들과 딸의 입에 도시가스 호스를 밀어넣은 후 실내 등유를 뿌린 뒤 불을 질렀습니다. 그런데 그는 정작 아이들은 불타는 집에 방치한 채 자기 혼자 베란다에서 뛰어내려 구조되었습니다. 결국 이 방화로 인해 그의 딸은 사망했고 아들은 다행히 근처에 살던 사람에게 구조받아 생명엔 지장이 없었다고 하는데요. 이 사건으로 인해 이노우는 체포되었고 당시 징역 20년형을 선고받았다고 합니다. 이후 그는 아사히카와 형무소에서 복역한 후 2009년 5월 출소했던 것이죠. 출소 직후 그는 생활보호 대상자 시설에서 지내며 건설 현장에서 일했다고 하는데요. 하지만 과거 그가 일으킨 악독한 전과 탓에 직장에서 해고당했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사건 직전인 2009년 11월 15일 그는 보호시설을 아무 말 없이 나온 뒤 흉기를 구매한 후 이가라시 씨의 집 주변을 어슬렁거렸던 것이죠. 이후 그는 강도 목적으로 오후 3시경 피해자의 집에 무단 침입했는데요. 당시 피해자인 이가라시 씨는 현관과 창문을 열어둔 채 잠든 상태였다고 합니다.
그리고 실내에 들어선 이노우는 미리 준비한 흉기로 잠든 피해자의 목을 공격했고 금품을 찾기 위해 집을 뒤진 후 도주했던 것이죠. 범행 직후 지하철을 타고 타이토쿠로 이동한 그는 이곳의 한 공원에서 술에 취해 난동을 부렸다가 체포되었던 것입니다. 그는 어째서인지 체포 직후부터 계속 묵비권을 행사했다고 하는데요. 2011년 2월 24일 열린 재판에서도 계속해서 묵비권을 행사했다고 합니다. 오죽하면 이름을 물어도 답변을 하지 않았기에 검찰은 기물 손괴로 체포됐을 당시의 사진을 제출해 법정에 선 인물이 본인이 맞다는 것부터 입증해야 했다고 하네요. 재판 과정에서 검찰은 체포 당시 신발에서 발견된 이가라시 씨의 혈흔, 현장에서 발견된 짐은 현장 주변의 CCTV에 찍힌 이노우의 영상을 제출하며 그가 범인이라고 주장했습니다. 또한 미리 흉기를 준비한 점은 물론 일요일 오후에 문이 열려있는 집에 침입했다는 것은 실내에 사람이 있다는 것을 알면서도 들어갔을 가능성이 높으며 피해자가 잠든 상황이었음에도 급소인 목을 집중적으로 노린 것으로 볼 때 우발적인 범행이 아닌 명백한 사리가 있는 범행이라고 주장했습니다. 검찰 측이 사형을 구형한 반면 변호 측은 애초에 문이 잠기지 않은 상태였기에 피해자를 살해한 것은 다른 사람일 가능성이 있다. 이노우는 단지 강도 목적으로 우연히 그 집에 들어갔을 가능성이 존재한다. 묵비권은 헌법에 보장된 권리로 불리하게 적용되어서는 안 된다며 무죄를 주장했습니다. 이후 2011년 3월 15일 판결 공판에서 재판장은 2명을 살해한 전과를 중대하게 고려하지 않을 수 없다. 자신의 생명으로 죄를 뉘우치는 수밖에 없다. 사건 직전 구입한 흉기와 피해자의 몸에 남은 상처에는 모순점이 없다. 라는 말과 함께 검찰의 구형대로 사형을 선고했습니다. 이에 이노우는 곧바로 항소했다고 하는데요. 그는 항소심에는 얼굴도 비추지 않았다고 합니다. 그런데 여기서 다소 의외인 판결이 내려지는데요. 항소심에서 1심 판결인 사형이 파기되었던 것입니다. 2013년 6월 20일 항소심에서 재판장은 1심 판결을 파기하고 무기징역을 선고하며 피해자는 단 한 명뿐이며 범인이 처음부터 피해자를 죽일 의지를 가지고 있었다고는 할 수 없다. 판례와 양형을 볼 때 범인의 전과와 동일성이 있는 경우에만 사형 판결이 이루어진다. 피고의 전과는 가족과 함께 목숨을 끊으려 했던 사건이기에 본 사건과는 동일성이 인정되지 않는다. 1심 판결은 전과를 지나치게 중시했다. 라는 말을 남겼다고 하네요. 이는 즉 이노가 범인인 건 인정하지만 강도 목적으로 들어갔을 뿐 죽일 의지가 있었다는 건 인정하지 않은 것이죠. 게다가 이전에 저질렀던 전과와 동일성이 없다는 이유로 사형이 무기징역으로 감형된 것인데요. 납득할 수 없었던 검찰 측은 상고했고 변호 측 역시도 여전히 무죄를 주장하며 상고했다고 합니다. 당시 한 기자가 이노를 인터뷰한 내용에 따르면 나는 무죄다. 신발에 묻은 피, 지문, CCTV 영상도 다 조작이다. 라고 주장했다고 합니다. 또한 재판에서 묵비권을 행사한 이유에 대해선 무죄가 될 거라 생각했다. 라며 뻔뻔하게도 기자에게 영치금 좀 되도록 많이 넣어달라. 귤 먹고 싶다. 찹쌀떡 좀 보내달라. 등의 말을 했다고 하네요. 시간이 흐른 2015년 2월 3일 결국 상고는 기각되었고 이노의 무기징역이 확정되었습니다. 피해자인 이가라시 씨의 유족은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전과랑 동일성이 없으니 감형이라는 말은 도저히 이해가 가지 않습니다. 그간 희생당한 3명의 목숨이 범인의 목숨보다 가볍다는 판결은 있을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라는 말을 남겼습니다. 20년의 복역을 끝내고 6개월 만에 범죄를 저지른 한 남성의 이야기. 이번 영상 어떻게 보셨는지요? 피해자분들의 명복을 빌며 영상을 마칩니다. 괴미사였습니다.